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한 종편의 뉴스 진행자는 구조된 고등학생에게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오열하는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의 얼굴에 카메라를 바싹 들이대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 구조된 6살 어린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희생자와 가족의 심정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일 겁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10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하죠. 마땅히 숙지하고 지켜야 할 내용, 국민 라디오와 TV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하여는 안타까운 소식뿐이네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망자 숫자가 59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구조에 참여한 그 해군의 그 사병이 결국 이제 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월호와의 그 초기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떠한 안전 기준도 지켜져 있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승객보다 먼저 나온 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해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선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현지를 갔습니다마는 실종 가족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고요. 특히 안전행정부 국장이 그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또한 항의를 받고 결국 직위 해제까지 당하는 이런 내용들과 안타까운 소식만이 그 브리핑 내용이 되고 있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안전행정부 장관이 왜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네.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행부 장관은 아닙니다. 안행국장인데요. 네. 그 현지 도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 다녀갔다라는 기념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당시 사고 현장에 있는 유가족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제발 봐달라 그러는데 이것이 안행부 이제 윗선까지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로 직위 해제가 된 아주 참 보기 안 좋은 장면이 연출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부가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적절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범정부 대책사고본부가 이제 뒤늦게 꾸려지면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그 전남 진도 지역에 관해서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사고 수습을 한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러한 그 특별 재난 지역은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1995년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그리고 2003년에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대구 지하철에서 그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선포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 해역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좀 했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정말 일사불란한 수습 대책이 뒤늦게라도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앞으로 이제 이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사망자, 실종자, 뭐 부상자, 뭐 그리고 피해 주민 같은 경우 생계 안정 지원을 일단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가 면제가 되고 그리고 국세가 한 그 1년 가까이 납부가 연장된다거나 감면되고 또 그 해당 농업자라든가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자금융자에 있어서 뭐 이자가 좀 감면되는 그런 그 국고 지원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대책본부만 10여 개가 계속 개설이 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뭐 과거에는 뭐 사건이 생기면 위원회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만은 네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책 그 본부가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해 2월 7일 날 그 안전재난법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안행부의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단 설치가 됐는데요. 세종청사에도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교육부의 그 안전대책본부 설치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일단 선박사고이기 때문에 대책본부를 마련했고 또 교육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상당수 승객이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대책본부가 생겼고 네. 그리고 또 뭐 경기도 또 도교육청 또 안산시 또 서해 무슨 해상경찰청 뭐 이러한 그 대책본부가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 군데로 좀 통폐합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다가 뭐 철회되고 이런 소동을 겪은 끝에 17일 정도 해서 이제 부처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져서 일단 대변인은 이제 범부처 대책본부다에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대변인을 이제 맡는 그런 형태의 이제 조직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많은 이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어제부터는 정부 합동 그 대책본부에서 안행부에서 이제 창구 일어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개의 그 대책본부 뭐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대책본부 많이 생긴 이유는 이 사건을 처음에 다룰 때 여러 가지 그 관련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제 수습을 못하다 보니까 부처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서로 협업이라든가 브리핑이 달라지고 또 책임 떠넘기기라든가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많으면 사공이 배로 간다고요. 이번 대책본부 수습 초기 단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가족은 물론이지만은 해당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최초의 우리 그 안전대책본부에 대한 그 일원화 체계가 잘 안 돼 있는 데서 이제 출발되고요. 앞으로라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도 뭐 시신 집계를 중복을 해서 숫자가 달라지는 이렇게 청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론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언론 입장에서는 그 가장 정확한 소식을 팩트에 근거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최대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발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부의 발표가 이렇게 뭐 책임 떠넘기기라든가 또 부처마다 상당히 내용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 어쩌면 좀 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의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는 느끼지만은 상당히 언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TV 뉴스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가족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유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현장의 실제 모습을 싣기보다는 네. 아까 이야기한 정부 부처의 발표를 그대로 발표한다든가 네. 함으로 해서 어쩌면은 현재와 다른 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언론의 잘못된 역할이다. 라는 또 비판을 현재에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사건을 뭐 속보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현재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사실과의 근거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언론이 제대로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문제점이 생긴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어떤 그 현장에서의 보다 더 그 사실에 근거한 그 규명이라든가 보도 자세는 조금 더 많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6.4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주요 정당들이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네. 일단 이러한 그 비극 그 참사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정치적 이용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이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대책론이라든가 입법사항마저도 잘못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4 선거와 관련돼서 뭐 경선은 물론이고 모든 그 정치 일정이 좀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대체적으로 여야 의원들 말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제와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언행으로 그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언짢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 소식을 뭐 신속히 전달한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특히 예비 후보들이 이제 자기 선전을 하는 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유력 정치인들이 뭐 경기도 김문수 지사라든가 이런 그 유력 정치인들이 이 내용을 무슨 뭐 담으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는 그런 현상도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상당히 이제 자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또 최근에 그 새누리당 그 한기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선동을 운운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색깔 논쟁이랄까요?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과거 같으면 야당에서도 이 내용은 진짜 비판하고 역공을 가하기 위한 좋은 내용이지만은 네. 역공 자체마저도 자제하고 있는. 그래서 언론이 처음에는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언론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네요. 어쨌든 그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새누리당의 분위기 또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이번 경선에서 아주 매우 치열한 그 경선, 뭐 컨벤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야당이 지금 점하고 있는 그 현역 그 광역단체장의 프레임을 좀 꺾어놓겠다라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사실 좀 하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은 선거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도 전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도 준비하면서 선거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일정 자체를 뭐 당장에 지금 25일 날 대전 경선시장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무기연기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다음 달로 모든 선거 일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다를 바 없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좀 특이한 것은 이번에 이제 그 기초선거 무공천을 처리하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대신 단체장에 대해서 계획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부적격자를 미리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명단까지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 것도 부적절하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종 그 경기도 뭐 지사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기도 미뤄지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TV 토론 같은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경선 없이 후보를 정하자. 그래서 일정과 그 선거 준비 모습 자체가 또 바뀌고 있는 것도 역시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 사정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